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대법관은 법관 즉 판사들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법관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한 명입니다. 정상적인 사법체계가 작동하는 국가라면 많은 국민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야말로 한나라 법치의 정점에 있는 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대법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4.15 총선 재검표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켜본 대법관은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법관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경남 양산을과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 주심 대법관으로 4.15 총선 국민투쟁본부에 의해 재검표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된 조재현 대법관, 또 오늘 나간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예비역 공군중장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대표로부터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발견된 배춧잎 투표지와 관련해 내용 증명을 받은 천대엽 대법관, 그리고 현재 대법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법관들을 여러분은 대법관으로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대법관이 재검표와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정당 차원에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국민혁명당, 옛 기독자유통일당의 선거소송 변론준비기일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날이 9월 7일입니다만은 어제 9월 6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지금까지 재검표가 실시된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을 선거구가 지역구 소송인 반면 비례대표 관련 소송인데다가 특히 정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두 영향이 미치는 소송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면 그로부터 한 달 후쯤에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10월 초쯤이면 비례대표 소송과 관련된 재검표 뚜껑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까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 준비 기일의 실제 진행 과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기일 지정은커녕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재판 종료를 선언한 뒤 법정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기일이 어떻게 된지, 그리고 관심의 초점인 재검표가 언제 실시될지 하나도 지금 결정된 게 없는 셈입니다. 지금 이미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180일 이내에 끝내도록 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무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지난해 4.15 총선으로부터 거의 지금 1년 5개월, 그러니까 17개월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처음 열렸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부랴부랴 끝내버리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재판이 지금 끝나버린 겁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아주 황당해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재판 진행을 한 셈입니다. 지금 이미 국민혁명당, 옛 기독자유통일당은 이
지금까지 선거 무효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이 국민혁명당에서는 변론 준비기일을 앞두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우선 공개재판 관철을 촉구한다. 또 당사자인 국민혁명당에게 충분하고도 공정한 주장 및 입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세 번째, 신속한 재판 관철을 촉구한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미 국민혁명당은 이번에 선거무효 소송을 내면서 7개 선거구에 대한 증거 보존을 완료하고 21대 총선 전체의 무효를 지금 촉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검증기일을 지정하고 관련된 재검표를 실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거의 도주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지금 실제로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이나 이 원고 측의 주장을 성원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윤숙 대법관의 이 그날 행태에 대해서 도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소송의 첫 단추를 아주 황당하게 지금 끝내버린 그런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지금 이 클린 선거 시민행동에서 민윤숙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의심할 수밖에 없게 국민을 몰고 가는 대법원. 성명서 제목이 이렇고 4월 6일 국민혁명당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준비기일 파행으로 끝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회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준비기일이 9월 6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렸으나 민윤숙 대법관의 상식 밖의 진행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 정당한 바람은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는 선거 관련 소송을 무려 16개월이나 경과시켜 명백히 위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윤숙 대법관은 법정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선언을 한 뒤 기일 지정은커녕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며 소송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종료를 선언하며 도주하였다. 최근 재검표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은행을 보며 그 중립성을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정당 차원의 비례대표 소송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인 국민혁명당 측 소송 대리인단이 기피 신청하기 전에 대법원은 자진하여 현 비례대표 총선 무효소송 재판부를 교체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민윤숙 대법관 이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겁니다. 둘째, 대법원은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었는지, 또 준비기일에서 보인 민윤숙 대법관의 태도의 내막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셋째, 재판은 조속히 속개되어야 하고 공개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클린선거 시민행동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 통속으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막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은 점점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번 재판을 담당한 민윤숙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관들 하나같이 지금 하는 행동이 도저히 대법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니 부장판사도 아니고 평판사도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조재현, 천대엽, 민윤숙 이렇게 줄줄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민윤숙 대법관의 행태에 대해서 이병화라는 분은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간판을 내리고 문을 폐쇄하라.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변론 준비기일에서 민윤숙 대법관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언제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한 뒤 기일 지정은커녕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단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재판 종료를 선언하며 도주하였습니다. 완전히 배째라 전설을 구사하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노골적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6일 민대법관은 나는 법관이 아니요 배후 세력의 압력 때문에 재판을 하지 못한다는 선언을 만천하에 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즉각 폐업하라. 자유민주 시민들은 의로운 분노를 폭발시키고 더욱 소리 높여 외치십시다. 이게 SNS에 이병화란 분이 올린 글입니다. 이번 국민혁명당 선거 무효 소송에 지금 주심 이 문제의 행동을 한 민유숙 대법관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965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56세고 서울대 법대 83학번이구만요. 서울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된 다음에 처음으로 제청한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6개월쯤 있다가 김명수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좌파 성향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대법관이 된 다음에 했던 판결 보니까 성향을 충분히 짐작하겠구만요. 2019년 8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강요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이 정권의 대법원에서도 강요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마 다수 의견이었던 모양인데 이 민유숙은 강요죄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또 2019년 11월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그 백년 전쟁이란 얄구전 다큐멘터리 있었죠. 이 백년 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또 2020년 1월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무원 등에게 소위 이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게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것도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어떤 방향으로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그런 판사인 것이 짐작이 됩니다. 참 대법관들이 하나같이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행태들 보면서 정말 이제 대법원도 믿지 못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행동하는 대법관들을 보고 누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참 걱정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